자, 이어서 MTNW 질생 김도영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만나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필식 주석 김도영입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전문가님 생각하시기에 오늘장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하고요. 또 4분기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맞이했는데 좀 이렇게 돋보이는 종목들이나 섹터, 필식 테마까지 좀 챙겨봐 주세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 앵커님께서 질문하셨다면 한마디의 답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중소형주 같은 경우 실적 서프라이즈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가는 시간들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을 주축으로 해서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각각 종목별에 대한 호불호가 좀 발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은행주들 시티와 JP 모건을 시작으로 해서 웰스타고까지 이제 발표가 좀 되면서 호불호가 나왔습니다. 다행인 것 중에 하나가 뭔가라면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한 여파 부분과 보잉사에 대한 위축 부분보다는 동반해서 커블링 쪽으로 좀 올라가고 나서 윗꼬리가 좀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슬슬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 1% 부분에서 어제 좀 착오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과 함께 전일 뉴스 중에 아마 집중적으로 데이터는 뽑아보지는 않으셨겠지만 이런 얘기가 좀 하나 있었죠. 드디어 이제 내일 부분에 대한 합의 이벤트가 좀 서명 이벤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관세 전쟁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발언들이 살짝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오후장 들어와서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이 나스닥과 S&P 500에서도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상승 추세에 대한 확장 국면에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2차의 고점 부분이 확인되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놓고 본다라면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가 좀 필요하겠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고점이 쌍고점 형태 쪽으로 막힌다라면 현금 비중을 좀 늘리자라는 표현을 드렸었는데요. 이 중에 하나 어제 제가 이것만 같이 체크해 보시면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것입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1153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3중 바닥 형태였던 부분이었는데요. 원달러 환율과 달러 원이겠죠. 1153원에 대한 부분을 초반부에 이탈을 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동반에서의 갭상승 이후에 추가적으로 2차 고점까지 확장 상승 추세 국면으로 좀 들어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오면서 이 환율 추이 자체가 우상향 쪽으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턴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동반에서의 상승 부분을 좀 반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중요한 부분이 이 원달러 환율 차이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 같은데요. 이게 1153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제의 저점이 1150원부터 1160원, 65원까지 가두리 부분에서 형성이 된다면 시장의 영향력이 조금 축소가 될 수가 있겠지만 다음 주까지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영향력이 무지하게 좀 크게 시장의 변동의 주범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치 부분에서는 전일과 전전일 정확하게 2시 한 반경 이후부터 수급의 변화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수급을 찾아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필식에 대한 선물 변고가를 잡을 때 올라가도 제가 맥스 부분에서 3포인트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부터는 고점 부분은 살짝 한 땀 한 땀 갱신 정도 수준이지 폭발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추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좀 잡아보면 초반부부터 이 1160원에 대한 저항대가 걸리는지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만약 장중 부분이라도 살짝이라도 1160원이 돌파를 하게 되면 이건 위험 리스크가 징후가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벌써 자금들에 대한 이동 부분들이 먼저 선취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1160원을 돌파할 경우에 리스크 조절 단기 관점에서 하자. 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의 변곡가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선물 변곡가 같은 경우는 전일과 동일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같은 경우에도 위쪽 부분을 지금 제가 타이트하게 오픈되어 있는 부분에서 두 번째 마디가를 오픈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요. 302.60포인트를 돌파를 하니까 303.95 정도까지만 올라갔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추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의 목표 자체를 수익 구간 자체를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위쪽도 마찬가지. 오늘 핵심 포인트는 아마도 모두가 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의 코스피 시장의 고점과 그 다음에 선물 시장의 고점 부분과 함께 코스닥
지수에 대한 고점 부분이 쌍고점이 형성이 되는지 아니면 고점이 낮춰지는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께 힌트를 하나만 저희가 MTNW하고 같이 또 요번에 또 재미난 큰 장을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힌트를 하나 드리자고 한다면 쌍고점 부분과 고점이 살짝 낮아졌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곧바로 하락 공격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 원달러 환율채 분명히 잘 보자라는 부분 말씀 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고점 부분이 쌍고점이 됐거나 고점을 조금 살짝 낮춰준다라는 건 우리가 짝꿍뱅이에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죠. 이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방에 대한 예측성 대응보다는 당일 내일부터 좀 확인하고 가는 과정이 이 지수매매 쪽 관련돼서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측은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저점 부분은 전일과 역시 동일하게 300.75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전일과 동일하게 실제적으로 이탈을 할 경우에 수급의 변화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고 바스켓 쪽의 매수의 강도 자체도 매수 규모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매수 강도 자체가 체결 강도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300.75 포인트가 이탈할 경우에는 그때서야 공격적인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300.75 부분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내려오기보다는 여기를 풀어갈까 말까 눈치적으로 힌트를 주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협소를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돌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횡보 부분이 좀 발생될 수 있는 구간 눈치 상태로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필식 테마 쪽으로 좀 넘어가면서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 이 실적 시즌에 들어오다 보니까 과연 어디를 잡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언급이 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놓고 판단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면 지금 필식 테마 쪽에서는 계열사에 대한 실적 부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실적이 정확하게 들어오지는 못한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죠. 하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바스켓 쪽으로 매수를 한다면 동일하게 실제 지주사의 편입이 오히려 좀 더 유리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리는데요. 첫 번째, 요즘 여러분들의 일상 쪽에서 이 하이트진로 홀딩스가 아마도 핫하게 여러분들의 일상에 가장 6시 이후에는 좀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홀쇼 부분에 테슬라라는 표현과 쓰면서 우상향 쪽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이번에 두꺼비 진로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폭발적인 매출 추이가 좀 열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제가 직접 체험은 하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좀 들었던 부분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하이트 진로 홀딩스 같은 경우도 우상향이 좀 열려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위쪽 고점 부분에 조금 살짝 대롱대롱 매달려 있기 때문에 13,250원인 강력한 지지력과 손절 라인을 잡고 지지할 경우는 위쪽 매물 역시나 어제 갭상승 나왔던 구지역들이 앞에 돌파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바로 음봉 전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매물 소화가 하나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하이트홀딩스, 진로홀딩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LG 같은데요. 사실 LG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올해 그룹사 중에서도 반드시 좀 핫하게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좀 재현할 수 있는 그룹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그만큼 체질 개선에 대한 성공하는 패러다임이 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위쪽 부분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열어서 71,800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한다면 역시 우상향 쪽의 템포가 좀 발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LG전자 쪽에 대한 관련된 쇼크 부분, 그다음에 올리브 영적 관련돼서 돌발적인 악재에 대한 물량들 희석이 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1,800원 훼손하지 않으면 우상향 쪽으로 끌고 올라가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분할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두산솔루스라든가 피어셀 부분 때문에 많이 희석된 지수사의 역할이 좀 빠져있는 그룹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체질 가설과 재무 구성 개선 쪽으로 좀 나오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가장 좋은 매력 부분에 굳이 잡는다라고 하면 두산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주 같은 경우에 자동바닥 형태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오늘 언급되는 지주사 같은 경우는 오늘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앞에서 포인트상 가장 잡았던 시장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먼저 선치적인 관점에 분기 부분들 좀 가져가자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66,000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과 손절 라인을 조금은 밑으로 러프하게 좀 열어놓으면서 좀 끌고 가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 쪽으로는 시끌벅적 조금 하죠. 그죠? 주가 자체가 이제 엉성하게 지금 고점에서 다중바닥을 좀 잡아나오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 역시도 계열사 부분에 대한 올해 성장성을 놓고 본다라면 우상향 쪽이 같이 열려 있다라는 관점에 CJ를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순절 라인이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두산과 마찬가지로 하단 부분에 대한 다중바닥 형태인 89,600원의 부분을 강력한 지지 라인 및 순절 라인을 잡고 우상측합니다. 자, 지주사 같은 경우는요, 시장의 업종 틈새 쪽으로 들어가기에는 마지막 파스 쪽에 순환매가 돌아간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겠고요. 지금부터 매수를 한다고 해도 철저하게 분할 매수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역시 계열사들이 완벽하게 실적 턴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고 마스켓 매수 타이밍으로 해서 틈새 쪽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오늘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식